안녕하십니까. 어깨건강TV 명의초대석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는 사회를 맡은 임태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김정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어깨 인공관절에 대해서 준비해봤고요. 인공관절 하면 이제 무릎이나 이런 쪽을 먼저 떠올리시죠. 저희도 많이 받는 질문이 어깨도 인공관절이 있나요? 이런 이야기. 그렇죠. 네. 그리고 어깨 질환의 가장 마지막 단계. 많은 것들이 진행해서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인공관절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렵고 약간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려운 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세히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실 명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최창익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카톨릭대학교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창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 어깨 인공관절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약간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무릎 수술 인공관절이 또 흔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처럼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안내를 해주시는지요? 인공관절은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염이 심할 때 하는 수술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외래에서 환자분께 인공관절 합시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어깨도 인공관절 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깨 관절은 체중이 가해지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관절염은 잘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인공관절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제 고령화와 함께 팔을 쓰는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아주 심하게 진행됐을 때는 그 파열이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관절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회전근개 관절증이라고 하는 병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죠. 이때 쓰는 인공관절은 이제 역행성 인공관절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관절과는 이렇게 바뀌어지는 관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2008년도에 처음 도입돼 가지고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계속 그 사용량이 증가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만 년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오늘 역행성 인공관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회전근개 관절 병증 환자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교수님? 다른 경우에도 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차적으로 이 역행성 인공관절은 회전근개 관절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회전근개를 못 쓸 때 삼각근을 이용해서 쓰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회전근개를 복원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파열돼 가지고 다시 재봉합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한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령자의 경우 낙상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해서 상완 골두의 골절이 심할 때, 골다공증이 심할 때 이럴 때 바로 역행성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저항증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어깨 인공관절 빈도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아마 인공관절은 이 역행성 치환술 지금 하는 거 말고 예전에도 반치환술 그리고 뭐 해부학적 타입의 인공관절 수술이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 지금 역행성 치환술이 이렇게 그 늘어나게 된 거는 기존의 단점을 아마 극복하는 디자인이어서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여러 타입의 그 오랜 동안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은 왜 어깨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가 더 좋으며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공관절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관절을 형성하는 관절와와 그리고 상완 골두가 관절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상완 골두에 손상이 있는 경우, 뭐 무혈성 괴사라든지 상완 골두의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반치환술이라고 해서 상완 골두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관절이 다 망가진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제 전치환술을 하게 되죠. 회전근개 파열이 돼서 근육이 없을 경우에, 힘줄이 없을 경우에는 이 역행성 인공관절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행성 인공관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어깨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어깨 관절이라고 한 것은 힙과 마찬가지로 상완 골두가 골이 되고 관절하가 소켓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관절을 형성하고 이걸 움직이는 것은 어깨 근육이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관절 중심을 잡아주는 회전근개 그리고 크게 팔을 들어주는 삼각근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팔을 들려고 하면 처음에 회전근개가 중심을 잡아주고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도 정도 팔을 들게 되는 것은 회전근개 역할이죠. 그 이후에 힘을 써서 완전히 들게 되는 것은 삼각근이 힘을 바꿔서 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돼 가지고 힘을 못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시작이 잘 안 되겠죠. 네. 처음에 시작이 안 되는데 내가 들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각근이 과도하게 삼각근이 과도하게 당겨오니까 예. 팔이 들리는 게 아니고 어깨가 어쓱어쓱하는 정도로 팔이 밀어 밀려 올라가면서 그렇습니다. 팔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과성마비라고 하죠. 네. 이 팔이 안 들리는 것이 굉장히 환자에게 불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환자분들 거죠. 이렇게 표현하셔요. 이렇게 그렇죠. 팔을 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 푹 맞거나 이렇게 마비, 신경이 마비된 게 아닌데 이게 안 들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죠. 네. 예. 이때 어떻게 하느냐? 관절하와 상완 골두를 바꿔주는 겁니다. 예. 이게 역행성 인관절이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관절 중심에서 삼각근이 힘을 쓰는까지의 어떤 지렛대의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회전근개가 힘을 쓰지 않더라도 삼각근의 힘만으로 팔을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그 물리학적인 가장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적용을 못했죠. 이런 개념을 1980년대 프랑스의 그라몽이라는 분이 처음 그 개념을 도입해서 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네.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죠, 그죠? 예.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네. 교수님 환자분들께 그러면 기대치 인공관절 수술하시면 얼마나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 많이 물어보니까요. 제가 그러면 이거 얼마나 또 오랫동안 쓸 수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인공관절 수술의 목적은 우리가 처음 환자가 너무 통증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통증과 그리고 팔을 좀 움직일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 회전근개를 복원하지 않고 삼각근의 힘만으로 한다. 이 말은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예. 재활 치료를 할 네.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빠른 회복, 통증과 운동 기능의 회복이 좀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체중이 가해지지 않는 관절이기 때문에 마모가 적고 그래서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65세 이상에서 이 역행성 인공관절의 적응증이 되는데요. 이때 잘 사용하게 되면 15년 내지 20년 이상 평생 한 번의 수술로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인공관절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점을 가지는 대신에 이제 구조가 원래 구조랑 다르니까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단점이 있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회전근개 없이 삼각근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는 한 90도 이상만 들어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편 타월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한 거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올라가는 게 잘 안 된다 하는 이런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 또 치명적인 문제는 팔을 드는 쪽으로 삼각근을 써버리니까 팔을 좌우로 돌리는 이 기능의 네. 기능이 약간 이렇게 훼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이제 미시하게 팔을 움직일 때 불편해지는 것을 또 환자가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할 점은 이것이 이제 관절이 망가졌을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걸 시행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다른 치료를 할 수 그렇죠. 없다는 네. 그런 점 때문에 이 수술을 선택할 때 주의 있게 해야 되고 수술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재활 관계에 있어서 무리하게 안 쓰도록 환자의 또 유의가 같이 필요한 게 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며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또 합당한지 교수님 그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어떤 치료든지 수술 하나로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의 장점과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적응해가는 게 중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들어서 활동하는 것은 90도 이상만 올라가게 되면 얼굴 씻고 머리 감고 하는 것이 다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뭐 반대편하고 똑같이 돼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덜 되네 이렇게 환자분이 이제 호소를 하게 되면 반대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그 전에 나빴던 걸 이 정도 좋아지게 했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야기 드리고요. 환자분이 생각하실 거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 인관 샜는 걸로 해서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네. 뒤에 있는 물건을 잡고 돌리려고 할 때는 우리 항상 앞으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관절을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네. 몸을 조금 틀어서 뒤에 걸 잡으면 됩니다. 네. 자기 허리와 다리, 몸통을 잘 관리하게 되면 어깨에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상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깨만 치료했다고 어깨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와 다리, 목 이런 부분에 대한 운동 치료를 같이 해줌으로 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